노후 월 300만원 보장. 이 약속이 처음부터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년 동안 내 한 몸 바쳐 일군 퇴직금,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노후 자금. 그 소중한 돈을 믿고 맡겼는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통장에 찍히는 돈이 고작 70만원이라면 그 참담한 심정은 아마 겪어보지 않고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부었던 연금보험이 어떻게 은퇴의 꿈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현실과 보이지 않는 함정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덫을 피해갈 현명한 방법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올해 62의 김진섭 씨는 대한민국 여느 아버지들처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을 꼬박 일하고 명예롭게 퇴직한 그에게는 든든한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0년 전 주거래 은행 창구 직원이 강력한 추천으로 가입했던 노후 보장 연금보험이었습니다. 당시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직원은 두꺼운 상품 설명서를 넘기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이 상품은 저희 은행 최고 VIP 고객님들만 가입하시는 겁니다. 지금처럼 매달 100만원씩만 넣으시면 나중에 연복리로 불어나서 월 300만원은 거뜬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후 걱정은 이걸로 끝내시는 겁니다. 김진섭 씨는 그 확신에 찬 눈빛과 최고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날 그는 아내 몰래 비상금을 보태 계약서에 묵직하게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매달 월급 날이면 대출금처럼 어김없이 빠져나가던 100만원. 때로는 버거웠지만 든든한 노후라는 약속 하나를 부적처럼 품고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금 개시를 앞두고 최종 예상 수령액 안내문을 받아든 그날, 김진섭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는 월 72만원. 세금을 떼고 나면 7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300만원이라는 장밋빛 미래는 온데간데없고 초라한 현실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보험사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고객님, 가입 당시 상품 설명서에 사업비 공제 및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객님 자필 서명도 확인되시고요. 김진섭 씨의 사례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보험 관련 피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김진섭 씨가 겪은 보험 모집 중 설명 미흡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꿈을 저당 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김진섭 씨가 20년간 꼬박꼬박 부은 2억 4천만 원이라는 원금은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요? 범인은 바로 사업비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보험료 전액이 고스란히 적립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언론사의 분석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우리가 낸 보험료에서 적게는 7.5%, 많게는 무려 20%에 달하는 돈을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먼저 떼어갑니다. 설계사, 수수료, 회사 운영비 등이 포함된 돈이죠. 쉽게 말해 내가 10만 원을 내면 내 통장에는 9만 원, 심하면 8만 원만 쌓이기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보험사가 자랑하는 공시이율이라는 것은 이 사업비를 떼기 전이 원금에 대한 수익률입니다. 그러니 실제 내 돈이 불어나는 속도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한 일간지의 충격적인 보도에 따르면 특정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가입하고 무려 13년이 지나야 해지했을 때 겨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13년 동안 내 돈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에
변액. 연금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변액이란 이름 그대로 내 돈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펀드에 투자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누차례 경고하듯 그 투자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가입자인 나에게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원금 손실까지 감수해야 하는 구조인 거죠. 더 억울한 경우는 나는 분명 노후 대비 저축을 위해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사망 보장이 주 목적인 종신보험이었을 때입니다. 이런 보장성 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비중이 저축성 보험보다 훨씬 높아서 노후 자금을 불리는 데는 최악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즉시연금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보험사가 이겼지만 판결문에는 이런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포괄적인 조항만으로는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말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소비자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는 현실을, 그래서 법적으로 구제받기조차 너무나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씁쓸한 증거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믿었던 연금보험에 발등 찍힌 김진섭 씨의 안타까운 현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닐까 불안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망하기 위해 이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내 노후를 지켜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김진섭 씨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포기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 하셨을까요? 여기 김진섭 씨와는 다른 선택을 한 분이 있습니다. 올해 58살 정년퇴임을 앞둔 교사 박서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서연 씨 역시 몇 년 전 은행에서 VIP 고객이라며 연금보험 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김진섭 씨가 들었던 것과 똑같이 월 300만 원의 장밋빛 미래를 약속받았죠. 하지만 박서연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는 은행 직원을 향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잠깐만요. 이 상품 사업비 안내표 좀 따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낸 돈에서 실제 적립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싶네요. 직원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관련 자료를 찾아 보여주었습니다. 예상대로 10%가 훌쩍 넘는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서연 씨의 질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시된 예상 연금액은 지금 약속하시는 최고 가정 수익률 기준인가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보장되는 최저 보증이율 기준인가요? 최저 기준으로 받을 때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결국 그녀는 높은 사업비의 보험 상품 대신 발걸음을 돌려 증권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ETF 등을 통해 내가 직접 투명하게 운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열어 노후 자금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흔들리는 위험은 있지만 박서연 씨는 말합니다. 적어도 내 소중한 돈이 어디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훨씬 더 큰 안정감을 느낀다고 말이죠. 더 이상 이거 정말 좋은 상품 이라는 말 한마디에 내 소중한 노후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박서연 씨처럼 똑똑하고 당당하게 내 권리를 찾기 위해 연금 상품 가입 전에는 이 세 가지 질문만큼은 반드시 던져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첫째, 사업비 안내표를 따로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십시오. 뜬구름 잡는 설명이 아니라 내가 낸 돈에서 정확히 얼마가 사업비로 빠져나가고 실제 얼마가 내 통장에 쌓이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이 예상 연금액은 최저 보증이율 기준입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실현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장밋빛 꿈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가 최소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현실적인 노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상품의 진짜 목적은 저축입니까? 아니면 사망 보장입니까? 라고 확인하십시오. 상품 설명서 첫 장에 나와 있는 상품의 종류가 저축성, 인지, 보장성, 인지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낚시성 종신보험의 덫을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연금보험에 가입해 묵묵히 돈을 붓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자포자기하기엔 이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가입하신 보험사에 전화해서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현재 시점의 해지환급금, 과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최저 보증이율 기준 예상 연금액입니다. 만약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해지했을 때 원금 손실이 너무 크다면 아깝지만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납입 초반이고 확인해보니 사업비가 터무니없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한 손절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당장의 손실이 뼈아프겠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될 더 큰 손실을 막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을 만한 전문가와 상담하여 유불리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노후월 300만원. 의 꿈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꿈은 누군가의 달콤한 약속이나 막연한 믿음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꼼꼼한 확인과 냉철한 판단 그리고 현명한 선택 위에서만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해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내 목적과 맞지 않게 잘못 가입했을 때 그것은 희망이 아닌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스스로 지켜내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정보가 없어서 혹은 사람이 좋아서 피눈물 흘리는 은퇴자가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현명하고 평안한 노후 준비를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주변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상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비슷한 길을 걷는 다른 분들에게 큰 지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